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희정 지사님과 김철 교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도정 질의입니다. 지사님 바른데 앞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9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애국인 투자 동아시아 꼴찌권이라는 타이틀 아래 2008년도에 투자액이 비슷했던 싱가포르이 작년엔 한국의 5배요. 그리고 한국보다 투자 유치 실적이 훨씬 뒤처졌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도 한국이 투자 유치 실적이 뒤처졌으며 이게 반기업적 환경 탓이라는 소규모 부채를 달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인 하락도 주목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비드리자 등 총 3개사 4,700만 불의 예자를 유치한 안희정 지사님의 성과와 노고에 충남도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주도 아래 평균 임금이 8천만 원 이상인 광주 기아 자동차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추락 등으로 자동차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아차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룩하여 4천여만 원 정도의 자동차 생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광주의 현재 연 생산 규모가 62만 대인 자동차 생산 규모를 100만 대로 늘리는 자동차 산업 밸리 추진의 출범식을 갖는 자리였으며 노사 민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로 광주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키로 하고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전찬영 씨를 자동차 산업 밸리 추진위원장으로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정 위원장은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을 중심으로 더 큰 공장을 지어 지금의 경제 규모를 2배로 길러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사회 대통합을 위하여 전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의 박병주 씨를 사회 대통합 위원장으로 선발하였으며 이기곤 기아차 광주 공장 지회장이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광주 기아차 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화답을 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및 민자를 포함해서 8,347억 원을 투자하여 406만 평방미터의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광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 관계자 등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한 자동차 생산 100만 대 실현협의회 발대식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은 그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6년여간 고정 인력 80명을 파견하고 총 105억 원을 투자하며 추진하는 340여만 평의 7,200여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던 인주경제 자유구역은 10%도 안 되는 일부 주민이 반대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시한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다가 자동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주 현대자동차는 50만 대 이상의 생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3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조 문제니 생산성 하락이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주 현대차의 생산 규모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현대 인주 공장의 생산 시설을 늘리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경제자유구역 무산에 따른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도의 외자유치 시책에 대해서 격려 말씀과 칭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자동차 산업 문제에 대해서 제 고민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금 자동차 생산량이 지역별 쿼터제를 감안해서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고연비와 친환경의 새로운 생산 기술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위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또한 많은 것은 현지화되어지는 생산 공장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여기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우선은 이런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맞는 고연비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집적시킬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집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의 정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하고 도의 노력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과제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또 2년 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 산업인 현대위아를 우리는 유치해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의 고용을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선 더 이제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접근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번 광주에서 발표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임금의 국제적인 고임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임금의 하향 협상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이를 시켜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0만 대 생산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 기지가 좀 더 많은 용량을 좀 현대의 투자에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현대 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연비를 위해서 현대가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뭐냐, 수소 연료 자동차로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의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좀 더 장기적이라 한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제2차 전지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SK이노베이션을 이미 3년 전에 투자 유치를 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도가 좀 더 집적화된 전후방 기업들을 유치해냄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 도의 장기 발전 전망을 더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의 이 노력을 어떤 점이 주요하게 지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주요하게 작용을 할런지 좋은 어떤 사업으로 의원님 지적을 좀 연구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 방면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현대차에다가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애완위기 이후에 국내에 신증설을 한 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 현재 국외 생산분이 22%였는데 지금은 62%로 늘어났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언제까지 애국에다가만 투자를 할 거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해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고효율 또 첨단 차량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에서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는 애국의 음악 메이커에 우리가 좀 한 발 늦는다고 생각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차는 아마 현대가 가장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종을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기흥에 있나요? 그런데 그 가까운 아산에 유치해서 아산에서 생산을 하게 하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우리 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밸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의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을 제가 현장 방문 시에 또 현대 자동차 연구소 방문 시에도 꼭 잊지 않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까 더 방안들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지솔 교육감님은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지난 10월 13일 날 274회 정례회의에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안이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14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조례안을 재상정하시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천안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회의 27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홈페이지, SNS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질문을 했고,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책이 대단히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생각들을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 고교 평준화는 제9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었고, 그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그 2016학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찬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73.8%로 찬성 여론이 높았고, 그것은 조례의 65% 이상이면은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시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결이 되면서 천안 시민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생들이 안정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2016학년도에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의원이던 시절에 먼저 교육감님 체제에서 도민들께, 천안 시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도 답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는 또 부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시기가 어떻게 됐든 재상정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 시기가 2016학년도로 할 것인지 2017학년도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73.8% 통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보다는 재상정에 초점을 두어서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천안을 좀 가게 되면은 교회 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만나는 분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님들이 언제 할 것인가라고 아주 이렇게 저를 붙잡고서 5분, 10분씩 이렇게 하소연하시고 당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읍소를 하다시피 하십니다.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는 교육적으로 당신들이 보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극과 닳은 중학생들이 높은 사교육에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중학교 교육 과정이 입시 위주로 가면서 시험 보는 입시 위주, 즉 비평준화 교육의 비평준화 체제에 맞는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학교 교육이 원래 교육과정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저한테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나름대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지만 하위권 학생이 몰린 학교는 수업 지도는 물론이고 생활 지도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비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대학에 갈 경우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 천안의 복자여고, 북일여고, 천안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그 학생들이 지금은 대입수능의 64% 정도가 내신에 의한 수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가는데도 불리한데 왜 이거를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라고 그분들이 묻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네, 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릴 네, 제가 그러면 문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저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육은 일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장기간 수월성 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수월성 교육을 평준화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소위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여유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이게 지금 영재 하나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계획한 글로벌 인재가 계획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는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겠다. 수월성 교육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수월성 교육으로 다시 바꾸고 토요 수업도 재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수월성 교육에 대한 그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본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일본에서 실패한 교육이라는 그 평준화 교육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일본 교육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처럼 석차를 매기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세계에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신 그 유토리 교육은 한자로 여유 있다고 할 때 여유 교육의 다른 일본 발음인데요.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단순 암기 반복 교육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성 속에서 1980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것이 유토리 교육이고요. 유토리 교육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우리하고 다른 점은 수업 내용을 30%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우리가 50분 수업할 때 가령 10% 줄이면 5분 정도 줄인 것이죠. 이렇게 줄여서 8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02년도에 전면적으로 약 22년 만에 유토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대한민국의 이 평준화 비평준화 이 부분은 수업의 내용도 그대로 있고 수업 시간도 여전히 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이게 뭐 도입이 빠르다 느리다라고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고요. 대한민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실제로 학생 선발에 관한 정책입니다. 수업 내용이라든가 수업 시간 관련 정책이 아닌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가 실시될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학교 간의 그런 조건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95년도 자료부터 2010년도까지 16년간 그 자료를 교육부의 용역에 의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6년간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한 지역의 수능 평균을 비롯한 모의고사 평균까지가 예외 없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이 예외 없이 수능 평균 점수가 언수사,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그리고 외국어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학자들,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을 줬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충청남도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전환했던 96년도 수능부터 2010년 수능까지 16년 동안 충남교육청은 제가 교육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6개 교육청 중에서 맨 마지막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가 수능 평균 점수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유토리 교육과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 늦었다 빠르다라고 하는 그 비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좀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 천안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그러니까는 뭐 천안고등학교라든지 복자여고라든지 그런데 가려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다가 배정이 됐을 때 반발해서 애지로 이제 유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네, 그 부분도 제가 저희 교육청에서 매우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 최근 5년간 통계를 또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충남의 우수한 인재인 학생들이 타 시도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국제고등학교로 가거나 유학 가는 이런 특수한 몇몇 사례를 빼놓고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천안 지역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수권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 또는 희망에 따라서 충남 내에서 특수목적고 자사고로 이렇게 진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주 지역의 천안에서 최우수권 학생들이 79명, 그리고 아산에 충남 외고 그리고 삼성고에 극히 일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아산 지역과 공주 지역에 올해 123명이나 갔습니다. 최우수권 학생들이요. 이 말씀은 비평준화여도 나갈 학생들은 나간다는 것이고,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최우수권의 학생들이 120, 30명이 최근 5년 정도 보면 120명에서 140, 50명 정도가 이렇게 연도별 편찬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갈 만한 학생들은 거의 나갔기 때문에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서 최우수권이 더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빠져나갈 학생들이 없을 만큼 많이 빠져나갔다.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6년도부터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온 이후로도 매년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여전히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한때 많은 때는 189명, 180, 90명선까지 천안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평준화가 아닌 지금처럼 시험 보는 체제 하에서도 자신들의 진로와 또 진학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해에 걸친 통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2016년도에 추진할 것인지 2017년도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는 재상정 여부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육청의 집행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천안 시민들, 학부모님들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면에서 균형 발전 면에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찾아뵙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좀 판단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